이런 수학은 처음이야. 채연기. 프롤로그. 이것은 도형에 관한 놀랍고도 신비로운 이야기다. 내가 앞으로 할 이야기는 도형에 관한 기묘하고도 놀랍고 아름다운 아주 독특한 이야기야. 도형들의 완벽한 세계. 뭐라고? 무슨 황당한 소리야? 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조금만 참고 이야기를 들어봐. 도형의 온전한 세계는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순수한 상태에 있을 때만 보이는 세계야. 새하얀 눈이 오는 날 눈송이를 봐도 그 세계가 보일지도 몰라. 내가 그 아름다움, 경이로움을 도형의 세계에서 봤듯이 여러분도 그 아름다움, 경이로움을 느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어. 어리다는 것의 특권은 다소 황당하더라도 자유롭고 순수하게 무엇이든지 상상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 그동안 도형의 세계를 그저 어려운 수학 분야, 어려운 시험 문제로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알고 보면 도형의 세계는 너무나 아름다우면서도 영원한 세계야. 도형의 세계를 공부하다 보면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실제의 한 가닥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게 될 거야. 도형은 인간이 탄생하기 전부터 있었어. 즉, 도형은 우리와 관계없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지. 또 인간이 이 우주에서 사라지더라도 그들의 세계는 여전히 남아있어. 늘 변함없는 완벽한 모습으로 말이야. 도형에서 어떤 성질을 알아냈을 때 이를 발명이 아닌 발견했다고 표현하는 것도 도형의 수학적인 성질들은 이미 스스로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해. 그것도 아름답게. 그런데 영원하고 실제하는 것을 추구하는 성향 때문인지 인간은 수천 년 전부터 도형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썼어. 어쩌면 우리가 도형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우리 모두가 도형의 완벽한 모습을 마음에 그릴 수 있기 때문일지도 몰라. 그렇게 보면 도형의 세계와 우리의 마음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인간이 인간이게 하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 정신과 육체, 이런 것들이겠지? 도형에게도 도형이 도형일 수 있게 하는 정신이 있어. 그것이 바로 수학 정신이야. 이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도형의 성질을 지배해서 도형의 특징을 나타내지. 도형의 세계는 그들을 보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 순수하게 그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그들과 통했을 때 더 잘 보이고 더 잘 이해가 될 거야. 이제 도형의 세계로 떠날 거야. 마지막 장을 덮을 때 도형의 세계 정말 멋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래. 자, 이제 도형의 눈으로 바라본 그들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 1강. 하나의 점이 도형이 되기까지. 점, 선, 면의 탄생. 직선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수도 없이 많은 점이 모여있는 평면이 있었어. 점들이 제각기 흩어져 따로따로 존재할 때는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는 너무도 작은 존재였지. 점들은 멋있어지고 싶은 마음에 이리저리 몰려다니기 시작했어.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뭔가 있어 보이는 듯한 멋진 선을 만들게 된 거야. 그게 바로 직선이야. 직선이 후에 수학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담당했는지 알았다면 아마 점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도 까무러치게 놀랐을 거야. 평면 위에 곱게 끝없이 뻗어가는 직선. 그 직선은 한없이 뻗어가기 때문에 끝이 없어. 하지만 그렇다고 저 먼 우주 끝까지 뻗어가는 건 좀 피곤하잖아. 그래서 생각했지. 직접 우주 끝까지 가지 않아도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방법. 끝없이 뻗어가는 모습을 표현하는 방법. 그 방법을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었을 것 같아? 맞아. 바로 하살표. 하살표를 장착했더니 어느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지 방향도 보여줄 수 있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 끝없이 나아가고 싶은 직선의 마음도 손쉽게 보여줄 수 있게 되었어.
끝없이 향해 가는 무한의 세계, 인간은 갈 수 없는 미지의 세계. 그 세계를 알고 싶은 갈망과 알 수 없는 세계에 대한 호기심에서 놀라운 수학의 개념들이 탄생하기 시작했어. 지구에는 정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서 살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돼. 그런데 반대로 또 어떤 사람과는 평생 한 번도 만나지 못하기도 하지. 직선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야. 평면에 존재하는 직선들도 어떤 직선과는 만나지만 또 어떤 직선과는 영영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평생 만날 수 없는 두 직선. 직선들은 이 관계를 특별하게 생각해서 서로 끝까지 만날 수 없는 두 직선에 이름을 지어 주었어. 바로 평행. 평행을 유지하는 두 직선은 서로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같은 간격을 유지하고 있어서 아쉽게도 평생 만날 수가 없어. 그런가 하면 서로 만나긴 만나는데 만나자마자 헤어지는 직선들도 있어. 찰나의 순간 스치듯이 만나고 헤어지는 직선들. 직선들은 짧게 만나고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웠어. 그래서 만나는 순간 생기는 점에 이름을 붙여주었어. 바로 교점.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은 그만큼 특별하다는 뜻이겠지. 그래서 이 특별한 교점을 점 A라고 부르면 이제 점 A는 다른 점들과 구분되는 의미 있는 점이 되는 거야. 다시 직선으로 돌아가 볼까? 이야기한 것처럼 직선은 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거야. 그런데 이 직선이 끊어지면 그 끊어진 점에서 시작해 한쪽은 오른쪽으로, 한쪽은 왼쪽으로 끝없이 달려가게 돼. 그야말로 반쪽이 된 거야. 말 그대로 반직선이 돼버린 거지. 그러다 보니 반직선은 직선과는 달리 시작하는 점이 생겼어. 시작이 있음은 앞으로 나아감에 대한 출발점이 있다는 뜻이지.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봐. 출발할 때는 미지의 세계가 주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출발점이 있고 방향성이 있기에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힘차게 출발할 수 있잖아. 그럼 이제 우리도 도형의 세계로 계속해서 나아가 보자. 각, 너와 나의 사이. 각이 탄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직선으로 각이 탄생할 수 있을까? 시작점이 두 개 있는 반직선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 친구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사이가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지? 이때 친한 친구와는 가깝게 붙어 있으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와는 거리를 두고 싶잖아. 반직선도 마찬가지야. 반직선들은 서로의 벌어진 정도를 재서 둘 사이의 친밀도를 알 수 있어. 둘 사이에 벌어진 정도가 그들의 친밀도를 나타내는 거지. 이렇게 같은 점에서 시작하는 두 반직선이 만들어낸 도형을 각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각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같은 점에서 시작하는 두 개의 반직선이 필요해. 이제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 만나는 점을 중심으로 마주보고 있는 두 반직선의 모습이 완전히 겹쳐지지. 미술 시간에 한 번쯤 해봤던 데칼코마니를 떠올려봐. 종이 한쪽에만 물감을 칠한 뒤 접어서 문지른 후에 다시 떼면 접은 선을 중심으로 똑같은 무늬가 나오잖아. 이 두 반직선에도 그와 같은 대칭성이 생겼어. 나비를 떠올려봐도 이해할 수 있어. 대칭성은 이처럼 수학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의 아름다움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이야. 앞으로 등장할 많은 도형도 대칭성을 가지고 있어.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을 보면 마주보고 있는 두 반직선의 벌어진 정도가 같아. 이들의 이름은 마주보는 각이라고 해서 막국지 각이라고 해. 두 직선이 만날 때 가장 재미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야. 만날 때 생기는 4개의 각이 모두 같아. 이때 4개의 각의 크기를 각각 직각이라고 해. 책상 모서리와 같은 모양이야. 두 직선이 직각으로 만나는 경우는
일반적인 두 직선이 만나 이루는 다른 각들과는 완전히 달라. 이 직각은 특별한 만큼 앞으로 계속해서 등장하게 될 거야. 직각을 중심으로 직각보다 크기가 작은 각을 예각, 큰 각을 둔각이라고 해. 그렇다면 직각은 왜 하필 90도로 표시하는 걸까? 그것은 아주 오래전 인간들이 태양을 관찰했던 것의 유래를 찾아볼 수 있어. 인간들은 해를 관찰하며 해가 뜨는 위치가 매일 조금씩 변하는 것을 발견했고 다시 그 자리에 돌아오는 때까지 360일이 걸렸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1년을 360일이라 생각하고 원을 이용해 하루를 1도씩 원에 표기했다고 해. 즉 1년을 대략 360으로 생각하고 한 바퀴를 도는 것을 360일, 즉 360도라고 생각했던 거지. 직각이 벌어진 정도를 해가 도는 것으로 보면 360도의 4분의 1바퀴를 돈 거니까 90도지. 이런 식으로 각들이 벌어져 있는 정도를 잴 수 있어. 질문. 우리는 각은 잰다고 이야기하고 수는 센다고 이야기하지? 그렇다면 재는 것과 세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 경계. 나를 나답게 하는 것. 어떤 것을 다른 것과 구분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뭔가를 결정짓는 테두리, 즉 경계가 필요해. 정한다는 말도 경계라는 말로부터 유래되었어. 수학에서 경계가 중요한 이유는 경계 때문에 각 도형의 이름과 특징이 생기기 때문이야. 다시 말해 각 도형의 정체성이 경계에 의해 결정되는 거지. 그래서 수학에선 경계라는 것이 중요한 거야. 이제 직선은 자기 자신 위의 두 점과 그 사이에 있는 부분을 사용해 선분을 만들었어. 그래서 선분은 양 끝에 점이 있어. 즉 선분의 경계는 양 끝점이야. 양 끝점만 있으면 선분을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이 양 끝점을 연결하는 직선은 하나밖에 없어. 우리를 낳은 엄마가 한 분인 것처럼 선분을 만드는 직선도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선분의 양 끝점은 유전자처럼 선분의 모든 특징을 결정해. 평면에 수많은 점이 있다는 것은 그중 두 점을 이은 수많은 선분도 그만큼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지. 질문. 선분을 선분답게 하고 도형이 도형이게 하는 것, 즉 무엇이 무엇이게끔 하는 것을 경계라고 했지? 그렇다면 나를 나답게 하는 것, 나의 경계는 무엇일까?